지금 312평 쓰고 있어요. 300씩. 사업을 성장시키지 못할 거면 그 돈을 그냥 놀면서 써라. 망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22년 72억 했네요. 오늘 컴퓨터 켜서 시작했다고 봐도 돼요. 처음으로 월 10억을 찍어봤습니다. 한 8억이나 7억 정도 남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남아서. 18% 나왔으니까 되게 높게 나온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8%요? 네. 그래서 작은 건가요? 작은 건가요? 쇼핑몰이랑 무역업을 하고 계시는 정말 규모가 이만한 대표님을 만나뵈러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홈리사 채널 리포터 유진이에요. 네, 대표님 만나뵈러 왔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 대표 김진우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사업을 좀 오래 했고 일에 대한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공유하고 싶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네요. 여기 저희 사무실인데 지금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들어올 때 조심히 하면 됩니다. 저거 야옹. 리에 코퍼레이션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예요? 네, 데이프라는 이제 생활용품 잡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빌팩토리라는 여러 액세서리 쇼핑몰, 액세서리랑 그다음 네일용품 도매 사업을 하고 있고 고양이용품 또또가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또또가요? 네, 또또가 또. 창업 비용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어요? 500만 원 미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몇 살 때 500만 원 미만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 10년 차고 지금 네. 25살 때부터 25살이요? 네, 25살 때 나 시작해서 나이 똑같을 때. 월 매출 그리고 연 매출이 궁금해요. 작년 22년 데이터가 나와서 마감 네. 쳤는데 72억 했네요. 연 매출 72억이요? 네, 72억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네. 처음으로 월 10억을 찍어봤습니다.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합쳐서 했지만 이제 핫팩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면 지출 다 빼고 순수익 궁금해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0억 찍으니까 네. 1억 8천 정도 남더라고요. 한 8억이나 7억 정도 남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남아서. 18% 나왔으니까 되게 높게 나온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8%요? 네. 그래서 작은 건가요? 작은 건가요? 사업을 하기까지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무서운 것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은 특성상 정말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고 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며칠이 소요되신 걸까요? 그냥 오늘 컴퓨터 켜서 시작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용기로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무직이었고 벌어야 했고 살아남아야 됐고 뭐 이런 생각들밖에 없어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재미가 없어도 시청자들이 뒤로 가기를 안 누를까요? 20초만 참으면 재밌어져요. 첫 사업을 하고 며칠 만에 성과가 나왔을까요?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았나. 2달밖에 안 걸렸어요? 네, 뭐 되게 빠르게 됐던 것 같아요. 지그재그는 쇼핑몰을 랭킹별로 구분해 놓은 플랫폼이에요. 지그재그에서 귤 팩토리의 순위 궁금한데. 액세서리 부분에서 1등까지 갔다가 네. 오늘 안 그래도 오전에 체크했는데 네. 지금 현재 6위네요. 네, 6위요? 네, 6위. 그럼 과거 1위 했을 때는 월 매출이 얼마였어요? 지그재그에서만 1억 정도 나왔던 것 1억이요? 같아요. 네, 한 달에 1억 정도.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한 달에 몇 개 정도의 배송이 나가요? 한 25,000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5,000건이요? 네. 작년 12월에 역대 매출 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때는 배송비 금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배송비 얼마에 거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1,800원 정도까지 됐었는데 네. 올해부터 좀 올라서 건당 2,000원씩 나오고 있어요. 500원 정도 남는 거. 백마진이라고 해가지고 네. 보내면 보낼수록 저희한테 이득인 거는 맞죠. 백 마진율도 어마어마하시겠네요. 150만 원씩 매월 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핑몰이 정말 많잖아요. 저 같은 초보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할 수 있죠. 창업 비용이 적거나 아예 없어도 그럼요, 할 수 있죠. 온라인 쇼핑몰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 근데 돈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얘는 머릿속에는 마구니 30만 원 들고 남대문 가서 네. 시작했어요.
그럼 사장님 말씀은 처음부터 막 거대하게 할 필요는 없고 하나둘씩 조그맣게라도 시작해보는 게 좋다라는 취지실까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30만 원 들고 시작해서 그게 커지고 커져서 이만큼 온 거지. 어떻게 보면 30만 원이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는 거니까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꼭 제한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그만큼 온라인 시장에 대한 확장성은 어마어마하고. 현재도 온라인 시장인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소비자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온라인 시장은 계속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건은 필요하니까요. 밖에서 비가 와요. 그럼 우비가 필요하겠죠. 온라인 시장 안에 우비가 필요한 공간에 저희가 있는 거죠. 100군데, 200군데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양한 매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케팅이 아직도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고 안 하는 거랑 알고서 안 하는 거랑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이 오셨을 때 저는 완전 그냥 생 초보잖아요. 네. 그럼 저한테 지금 추천해 주실 만한 아이템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아이템 추천받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가져오는 거는 확률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관심 있거나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를 더 생각해서 구상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네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장님은 온라인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은 따로 왜 안 하시는지 궁금해요. 오프라인은 시작하는 돈 자체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입지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프라인은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 어렵죠, 크고. 정말 최소 자금이 궁금해요. 창업 자금. 100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사무실이 필요 없다는 거네요. 그게 온라인 시장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카페 가서 노트북 한 대만 들고 가도 업무는 가능한 직업이니까요. 그러면 쇼핑몰만 하셔도 될 텐데 무역업은 왜 같이 하시는 거예요?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무너지면은 사업이 끝나버리니까 뭐 액세서리 사업도 하게 되고 고양용품도 하게 되고. 근데 실제로 지금 그게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활용품 잡화가 판매가 안 될 때 뭐 네. 액세서리가 갑자기 잘 된다든지 직원분들 관리하시는 노하우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매출이나 이런 사업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성장하면 회사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해요. 평소에 알맞은 양으로 일을 했다가 네. 내일 아침에 갑자기 무언가 안 돼요. 회사가 갑자기 바빠져요. 그 물류라든지 뭐 CS라든지 이런 수치를 다시 맞춰야 돼요. 돈 많이 주고 상여 많이 주고 한 6년 된 그 차장님이 있어요. 이게 한결같이 되게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네. 더 해드려야 되지 하다가 그 범인 차량을 줬어요. K5에서 남양주에 저희 물류 공간이고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공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물류 센터고요.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전을 한 거거든요. 직원 수는 몇 명이에요? 2월달 기준으로 25명 있어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무역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수량을 좀 많이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작은 비용으로 하긴 좀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소비자가 누군가요?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도매로 저희 물건을 받아가 주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구매해 주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요. 그럼 일반 소매보다는 마진이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수입을 하고 있어요. E-프로그램만의 장점 같은 게 있어요?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뭐 발주 담당자라든지 물류 인원 최적화라든지 CS 담당자라든지 파트별로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이 모든 영역을 사장님이 다 전부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실제로 상품 수입할 때도 처음에 번역기를 돌려서 했었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확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면서 방황을 하셨거나 작게라도 뭐 망해본 뭐 이런 경험이 있나요? 10년 동안 살아남은 거면 한 번도 안 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으로 인한 이 성취감은 다른 걸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극이 점점 커져야 되더라고요. 욕망이나 이런 게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커졌다는 이런 방황 아닌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망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간 좀 재수없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망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조그마한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에 그 5만 원짜리랑 만 원짜리랑 섞여서 이렇게 100만 원으로 묶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망하면은 다시 이 돈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서 그 돈이 저한테는 되게 상징적인 거죠. 100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그 마음가짐을 보면서 절대 안 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눈을 감았다 딱 떴는데 정말 가지고 계신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근데 네. 서랍 속 100만 원만 남아있다면 뭐부터 하실 거예요?
이러면 완전히 나가리.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열심히 해왔고 습도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순서가 막 짚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지금 사업의 이상만큼 하는 건 저도 지금 어렵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있네요.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나가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 한마디 있을까요? 항상 제 스스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모든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나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나의 두뇌에서 나온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물류 공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여기랑 그다음에 이렇게 두 공간만 쓰다가 계속 늘어나면서 점점 확장이 나가신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312평 쓰고 있어요. 310이요. 매니저 안녕하세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배송 작업을 여기서 다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창고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6년 정도 됐어요. 뒤쪽에 정말 많았잖아요. 그 임대료는 얼마 정도 나요? 평당 2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건물주분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6년 됐는데 네. 월세도 한 번도 이상 안 했거든요. 본사하고 여기 지금 창고랑 거리가 꽤 있잖아요. 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아까 얘기한 그 차장님 K5에서 그 차장님이 이쪽에서 관리를 도맡아서 해주고 있어요. 남양주 물류 창고 총괄을 맡고 있고요. 창고 관리 및 인원들 관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목표 따로 있으실까요? 대표님 바로 밑에 부사장까지 가고 싶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좀 부피 크고 무게 나가는 상품을 중점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하고 싶으신 말. 제가 근래 대표님한테 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네. 대표님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같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뉴욕 메이커퍼레이션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수라고 하는 직원입니다. 그럼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대환동문에 펜 그 기저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나가고 식품이나 뭐 고양이들이 좋아할 만한 펜이 사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좋아해요. 이 정도의 물량이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루에 3번씩. 이게 지금 첫 차고 이따가 또 그럼 여기 이 창고는 속도가 정말 고양용품 여기 주로 있고 동선에 맞춰서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출구가 최대한 좀 원활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좀 시켜 먹어. 내 대표한테 얘기해줄게. 고마워. 연락할게. 네, 들어가세요. 혹시 먼저 가볼게요. 들어가세요. 네. 괜찮아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제 다시 공사 가서 좀 어린 친구랑 이렇게 좀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MZ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직 25살 치곤 철없는 거 아는데 따끔하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50평이 100평이 되고 100평이 150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진 거거든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확률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망하지 않을 확률. 법은 도박이랑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무모하더라도 그냥 끝없이 도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면 완전히 나가리. 오늘 직원분들 인터뷰를 다 하면서 공통된 이야기가 한 분 한 분 다 잘 챙겨준다라고 하는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예민하게 구는 사람은 되지 말자.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민해질 수가 있잖아요. 표현을 하는 거는 네. 좀 잘못됐다고 봐요. 여기 저희 물류 공간이고요. 액세서리 품목들 출고를 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남양주 공장이랑 다른 점은 뭐예요? 여기는 품목이 작은 품목들이 많아요. 귀걸이, 반지, 팔찌, 네. 목걸이 같은 상품들이 여기서 포장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작은 것들은 본사 쪽에, 큰 거는 남양주에 이렇게 옮겨놓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액세서리도 이 정도로 배송량이 많으신 거예요? 네, 지금 실제로 남양주에서도 물량이 빠지고 있고 여기 본사에서도 택배 물량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럼 택배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코드는 하나만 나오고 3만 건 사이로 출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재고 금액 어떻게 될까요? 그 2월 말일 기준으로 재고가 8억 정도 있습니다. 심적으로 막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유통업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재고를 0으로 만드는 건 참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죠. 지금 대표님은 무역까지 같이 하셔서 이렇게 많이 키우신 거잖아요. 네. 근데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 정도 규모면 리스크가 좀 많이 크겠네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근데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유가 원가가 좀 낮아지잖아요. 네. 그 이유일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걸까요? 원가 절감이 맞고 재고가 1년 안에는 소진이 될 것들만 소싱을 해요. 아까 시스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1년 안에 금방 소진되겠다 하는 물건들을 잘 보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 중에 하나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MD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품 소싱하는 눈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사업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히 맞겠죠.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뭐 MD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른 사장님들도 아셔야 될 게 있을까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사소한 거라도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 초기 때부터 제가 격리 업무면 격리 업무, 고객 응대 방법이면 고객 응대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계속 공부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무겁기도 한데 가볍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분들도 사업을 가볍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따끔한 충고 가능하실까요? 어중간한 마음으로 회사에 투자까지 하고 네.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이며 시간이며 빚까지 지면서 스트레스까지 받고 사업을 성장시키지 못할 거면 그 돈을 그냥 놀면서 써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대출 받아서 그 돈 쓰면서 놀아라라는 뜻이 아니고 어중간한 마음으로 했다가 사업이 망해서 돈이며 시간이며 빚까지 지면서 그런 불쌍한 삶보다는 차라리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이니까요. 잠깐 끄지 마세요. 제발. 전국 곳곳에 숨어 계신 사장님들 여기 출연 신청 많이 해주시고 저 진짜 제발 많이 만나봐 주시면 돼요.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구독과 좋아요는